자, 101번. 설마 그 숙제 안 한 사람은 없겠지? 그 얼마 안 되는 숙제. 자, 문제에서 이렇게 줘놓고 구하라는 게 로그 14의 42의 값.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애를 보니까 위치 3인 로그가 2개고 위치 5인 로그가 하나지. 그러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얘를 위치 3인 로그로 바꿔주자. 그래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 얘가 B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놨을 때 A와 C로 바뀌는 게 지금은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얘가 A네. 그래서 얘가 A잖아. 그러니까 로그 3의 7은 AB다. 요까지 올 수 있겠네. 됐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미치 3인 로그로 다 바꿨다. 근데 구하라는 건 미치 3이 아니라 미치 14지. 그럼 얘도 내가 아는 게 미치 3인 로그니까 미치 3인 로그로 싹 바꾸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제 할 일은 진수가 합성수니까 다 일일이 쪼개야겠지. 그래서 쪼개주면 42가 6 곱하기 7이니까 3, 2, 3, 7로 쪼개자. 그러면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7. 예지야, 너 여행 언제 가는 거였지? 갔다 왔어? 아, 주말에 못 온 건가? 너 또 언제 간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오케이. 그럼 왜 늦은 거야? 왜 늦은 거야? 다음 얘는 로그 3의 2, 로그 3의 7. 됐지? 자, 그러면 값을 다 바꿔주면 로그 3의 2는 C, 로그 3의 3은 1, 로그 3의 7은 AB. 다음 로그 3의 2는 C, 로그 3의 7은 AB. 이건데? 그냥 표현해 주네. 끝. 101번 됐고, 방향성 이해됐지? 이런 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부연 설명했었지. 문제에서 준 거, 구하라는 거 딱 봤을 때 방향성을 당연히 이거 다른 쪽으로 해도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좀 복잡하겠지. 손이 많이 가겠지. 그래서 손이 제일 덜 가는 쪽이 뭘까라고 했을 때 주어진 3개 중에 2개가 미치 3이니까 얘를 미치 3인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해서 바꿔봤더니 얘가 A니까 A, B는 얘구나 해서 바꿨고, 구하라는 게 또 미치 3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미치 3인 로그니까 얘도 미치 3인 로그로 바꿔줬고, 다 일일이 다 찢어 놓으니까 바로바로 다 바뀐 거. 끝. 또 질문? 없어? 진짜? 108번? 108, 109는 질문할 만한데? (108번) 봅시다. 로그 A의 B가 81이다. 다음 로그 C의 A의 2분의 1승과 로그 B의 2분의 1승의 C가 같다. 이때 로그
C의 B값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해봐서 알겠지만 결론은 여기 이 값은 진짜로 로그 C의 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뭐만 해도 돼? B와 C의 관계식만 찾아도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에서 주어진 걸로 했더니 막 B는 뭐 C의 2분의 1승이다 라고 돼 있으면 B 자리에 C의 2분의 1승 집어넣으면 아 이거 2분의 1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볼 건데 당연히 할 걸 해보자. 자 로그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거듭제곱꼴이지. 그래서 요거 뭐 있는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하나 정도 바꾸자 한다면 우리 지금 아까 내가 말했지 뭐야 결론은 B와 C 간의 관계식만 찾으면 돼. 뭐가 됐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은 로그 형식보다는 뭐야? 지수꼴로 나타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겠지. 아, B는 A의 81승이구나. 됐지? 자, 다음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 여기 보자. 자, 일단 지수에 있는 애들 다 날려주자. 그러면 첫 번째 좌변은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서 로그 C의 A가 될 거고 우변은 여기 있는 2분의 1은 앞으로 가면 2가 되지. 2 곱하기 로그 B의 C가 되겠다. 그러면 뭐 양쪽에 이 2를 1로 몰아줘도 되고 1로 몰아줘도 되고 뭐 편할 대로 아무 데로나 몰아줘.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로그 C의 A는 4 곱하기 로그 B의 C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거 다 했잖아. 얘도 했고 얘도 했잖아. 그러면 요거를 대입해 주자. 그럼 문자가 줄어들 테니까. 자 그러면 B 자리에 A의 81승을 넣어도 되고 A 자리에 B의 81분의 1승을 넣어도 되고 편할 대로. 뭐야 그거? 뭐야 이거? 갑자기? 자 그러면 어디 보자. A, B 내 탓임? 내 탓임? C는 없으니까 가자. 자 그냥 넣게. 분수 싫으니까 B 자리에 얘를 넣을 거야. 그럼 얘는 냅두고 이쪽에다가 B 자리에 A의 81승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B를 날리는 쪽으로 가니까 얘네 둘이 연관성이 있는 모양이 됐지. A와 C로 이루어진 로그니까, 그지? 그러면 일단 정리 좀 쓱 해주자. 앞에 거는 냅두고. 여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얘를 뒤집어 줄게. 지금 얘는 밑이 C, 진수가 A라면 얘는 밑이 A, 진수가 C니까 얘는 지금 좀 거지럭거리는 게 있으니까 얘를 이 모양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좌변을 로그 A의 C로 바꾸고 역수. 다음 우변은 81이 앞으로 가면 81분의 1 되지? 81분의 4의 로그 A의 C. 됐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 나온다는 소리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81분의 4의 로그 A의 C의 전체 제곱 이 1이다. 됐니? 그러면 로그 A의 C의 전체 제곱이 4분의 81. 숫자 이쁘지? 곧 로그 A의 C는 양수에서 이렇게 되겠지. 아, 로그 A의 C가 2분의 9구나. 됐니? 자, 여기까지 구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 뭐야? B와 C잖아. A와 C를 구했어. 그러면 다시 요거를 적용시켜서 A를 B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A 대신에 B의 81분의 1승 넣으면 되지. 그럼 얘가 로그 A 자리에 B의 81분의 1승 C가
2분의 9다.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요거 앞으로 보면 81이지? 81 곱하기 로그 b의 c가 2분의 9다. 그러면 로그 b의 c는 81분의 1 곱하니까 몇이냐? 18분의 1이네. 아니야? 얘가 18분의 1 넣어야 제가 18이겠죠. 됐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의 역수지 이거 로그 b의 c가 18분의 1이니까 내가 알고 싶은 로그 c의 b는 18이 되겠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손 가는 대로 푸는 거야. 됐니? 109번 푼 사람. 109번. 풀었어? 오. 109번 봅시다. 지울게. 109번은 못 풀만해. 반이 너무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자, 109번. 자, 3의 A승, 2의 B승, C, 셋이 같대. 그럼 원래는 여기에, 이게 뭐 5의 C승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뒤에 는 K 해갖고 넘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선 는 K를 붙일 이유가 없지. 그냥 얘를 K처럼 쓰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자, 3의 A제곱이 C니까 이거를 결국은 우리 지금 로그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구하라는 게 로그 꼴이니까 자 이거를 3의 A승은 C다 2의 B승은 C다를 로그 꼴로 나타내면 로그 3의 C는 A고 로그 2의 C도 B지. 됐지? 자 그럼 요대로 쓸까라고 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뭔가 뒤지고 볶아야 될 거 아니니 지금 그 옆에 있는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쩌고저쩌고도 있고 그지? A와 B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근데 그 A와 B를 가지고 연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 두 로그의 밑이 다르잖아. 근데 이 두 로그의 공통점이 있지. 진수가 C로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뽑아내긴 했지만 얘네들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연산이 되는 방식으로 바꿔줘야겠지. 이해돼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왜 바꾸는지를 이해하면 되지. 얘들아. 얘네 둘을 가지고 A, B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야 돼. 뭐 제곱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잖아. 그럼 A와 B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 둘을 연산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밑이 다르지. 하지만 진수가 같으니까 얘네 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밑이 C 이내로 통일시키자. 이렇게 바꾸면 더 이쁘겠지. 밑이 C 이내들로. 그럼 이제 진짜로 연산할 수 있잖아. 이제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일단 처음으로 할 만한 건 더하기지. 자, 좌변과 우변을 더하면 좌변은 로그 C의 6이 될 거고 우변은 A분의 1과 B분의 1을 더하니까 통분해서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다. 됐지? 자, 뭐 빼기도 원한다면 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 그 옆에 있는 식을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AB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좀 안 보일 수는 있지. 이거를 일일이 다 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지? 특히나 A, B는 못 구하잖아. 곱하기잖아. 그래서 보니까 요거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좌변에는 얘랑 짝이 되는 애가 하나 있지. 누구? 요거. 마이너스 2AB 넘기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는 2AB의 A 플러스 B지? 왜 넘긴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 하나씩 날릴 수 있지. 그래서 남는 게 A 플러스 B는 2AB다. 요게 남네. 뭐고 하는 거야? 로그 6의 C. 됐을까? 야,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둘을 더해서 만든 요거랑 얘랑 연관성 딱 보이잖아, 그치? 요 식에서 AB분의 A 플러스 B로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살짝 변형해주면 AB분의 A 플러스 B는 몇이다? 2다지? 아, 근데 이게 똑같잖아. 그래서 결론 얘는 얘다. 근데 로그 6의 C구나. 그럼 얘는 얘니까 정답은 로그 6의 C지? 역수인 2분의 1이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25, 26페이지 여기는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나올 때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 너희가 전개하고 변형하고 배운 거 가지고 로그 값을 변형하고 그 변형이 뭐 밑을 바꿀 때도 있고 뭐 역수로 바꿀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튼간에 문제 방향성에 잘 맞춰서 변형만 잘하면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많이 풀 거야. 많이 풀 거야. 그래서 그때 연습하면 돼. 지금 여기가 잘 안 된다고 뭐 내용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여기는 그냥 많이 풀어보고 경험 쌓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돼. 알겠지? 더 질문 있니? 104번? 104번. 자, 요거 줬고 구하라는 게 밑이 A, B고 진수가 B의 4분의 1승. 이거를 X랑 Y로 나타내시오. 이 얘기지. 자, 그럼 이것도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3이 그 는 K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꼴로 나타내면 로그 A의 3은 X다. 로그 B의 3은 Y다. 이로 될 거고.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해지지. 전화 여기서 뭐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넣어? 이걸 어떻게 곱함? 여기서 할 일이 뭐야? 밑을 바꿔야지. 진수는 다른데 밑은 다른데 진수는 같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로그 3의 A는 역수인 X분의 1이고 로그 3의 B는 역수인 Y분의 1이다 라고 바꿔놓고 이제 구하라는 걸 쓱 봐야지. 구하라는 걸 보니까 얘가 A, B지 그냥. 앞에 4분의 1이 튀어나가면 로그 A, B의 B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요거
내가 알고 있는 건 미치 3인 로그고 구하라는 건 미치 AB잖아. 말도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얘도 미치 3인 로그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바꿔놓으면 4분의 1은 곱해져 있는 애고 뒤에 있는 로그만 밑변환을 3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3의 AB분의 로그 3의 B가 되지. 그럼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나? 앞에 4분의 1은 곱해져 있고 분자는 로그 3의 B 건드릴 게 없고 분모는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끼리 덧셈으로 쪼개자. 됐네? 알고 집어넣으면 끝. 그래서 4분의 1에 자 로그 3의 B가 Y분의 1이니까 Y분의 1 얘는 X분의 1 Y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끝. 됐지? 뭐 저거 계산은 뭐 번분수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갈게. 또 질문 119번. 그 전에 있니 혹시? 100 106? 1승이 나온다고? 진수가 1 나오지 않아?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말로 해보자. 이거는 K가 필요하지. 그래서 는 K 붙여준 다음에 로그 2의 K는 X고 로그 9의 K는 Y고 로그 18의 K는 Z고. 맞아? 그러면 지금 네가 필요한 건 X, Y, Z가 아니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니까 그거 밑변환으로 다 바꿔주지. 그럼 거기에서부터 가볼까?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게 로그 K의 2가 X분의 1이라 맞니? 로그 K의 9가 Y분의 1이고 로그 K의 18이 Z분의 1이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 우변에 있는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빼래. 그러면 얘네들끼리 더하고 빼면 얘네들끼리도 똑같이 더하고 빼면 되지. 근데 로그니까 진수끼리 곱하고 나누면 되겠네? 그럼 2에서 9 곱한 다음에 18로 나누면 뭐야? 1이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거 아닌가? 됐어? 이거 몇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한다니까? 진수가 1인 거지 로그가 1인 게 아니잖아. 그치?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지. 또 넘기기 전에 질문 있니? 115번. 115번은 지금 로그의 대소를 정하라고는 했지만 굳이 로그까지 갈 필요가 없어. 지금 A제곱 배운 대로 하면 돼. 뭔가 대단한 신기한 풀이를 유지하려고 할 필요 없어. 지금 얘네 셋이 같대. 그러면 물어본 게 대소비교이겠지만 이 형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배웠잖아. 뭐야? 이제 뭐 해야 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네가 마땅히 할 일이 뭐야? 위에 숫자를 뭔 수로 맞춤? 이걸 어떻게 맞춰? 이렇게 나왔어. 이거 할 일이 뭐야? 106번에서도 그렇게 했고 109번에서도 비스무리하게 했고 그 앞에서도 했고 뭐야? 이 지수들을 담아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임의의 수를 잡아줘야지. 이거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조건 일감이야. 무조건.
자, 그러면 일단 내 의도대로 넘겨주자.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수만 배웠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A는 K의 2분의 1승이다. B는 K의 3분의 1승이다. C는 K의 5분의 1승이다 라고 했었고, 우리가 로그를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로그 A의 K는 2다. 로그 B의 K는 3이다. 로그 C의 K는 5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그게 그거야.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오케이? 그럼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돼. 문제 상황에 맞춰서.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돼.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뭘 쓸까라고 봤을 때 문제에서 지금 하라는 게 A, B, C로 구성되는 로그들의 대소를 비교해 보래. 밑이 A인 로그, B인 로그, C인 로그지. 이 6개 로그의 값을 정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알잖아, 얘들아. 로그에서 그 지수가 몇이건 간에 이 꼴이면 이거 몇인지 알잖아. 바로 나오잖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한 문자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밑과 진수를? 그럼 여기는 A, B, C라는 문자를 전부 다 뭐로 바꾸면 돼? K로 바꾸면 되죠. 이게 쓰자. 뭐 어렵게 생각해. 로그를 배우고 있다고 로그만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A, B, C를 전부 다 K로 다 통일시키자. 됐지? 자, 통일시키면 얘는 로그 K의 2분의 1제곱, K의 3분의 1제곱. 오케이? 전화 이거 몇이야 그러면? 3분의 2. 다들 괜찮니? 얘는 역수로 나가니까 2. 얘는 그냥 나가니까 3분의 1. 2에다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고 로그 K의 K는 1이니까 생략.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겠지. 자, 얘는 로그 K의 2분의 1, K의 5분의 1 이니까 5분의 2. 다음 얘는 로그 K의 3분의 1, K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얘는 로그 K의 3분의 1, K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3. 얘는 로그 K의 5분의 1, K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얘는 5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분의 5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거 얘네. 얘가 제일 큰 값. 다음 누가 제일 작냐? 얘가 제일 작네. 얘가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정답 2를 빼시오. 2분의 5에서 5분의 2를 빼면 정답 몇이냐? 10분의 21. 됐지? 그래서 로그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갇혀있지 말라고 생각을. 지금 로그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지. 아니야. 어차피 로그나 지수나 그게 그거야. 왔다 갔다 거리내니까 문제 상황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 그럼 이거 쓰는 거야.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표현상. 자, 됐으면 넘겨서 최민아 아까 몇 번이었어? 119? 집에 가서 다시 해보고. 정수부분을 모르겠어요. 뭐? 정수부분을 모르겠어요. 1.2의 정수 부분 몇이야? 1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1. 네. 네. 마이너스 1.2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모르네. 아니야? 왜?
왜 하냐? 소수 부분은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무조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다? 소수 부분은 0 이상 알파라고 할게 1 미만인 뭐다? 양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소수 부분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1.23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라 라고 하면 정수 부분은 당연히 1이고 소수 부분은 0.23이겠지. 이건 별 문제가 없어. 양수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문제는 음수일 때지. 마이너스 1.23이 있었어. 그럼 얘를 그냥 우리가 원래 표현하던 대로 원래 인지하던 대로 하자면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0.23을 합치면 제가 나오지.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요게 소수 부분의 조건에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래서 변형을 해줘야 돼. 어떻게? 얘한테 1 더해주고 얘한테 1 빼주면 원래처럼 똑같을 거 아니야. 써보면 똑같다는 거 보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0.77로 봐야지. 그렇게 해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라는 거고, 근데 119번이랑은 딱히 상관은 없지.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여기까지. 근데 모르니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3분의 7이고, 두 근의 곱은 3분의 k지. 자, 근데 그 두 근, 이 알파랑 베타가 누구냐면 로그 7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래. 즉 로그 7의 n이라는 로그 값이 있는데 얘는 알파랑 베타랑 더한 값이래. 그치?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얘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하면 원래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너 근데 이거 알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3분의 4가 있었어. 얘 정수 부분 몇이야? 소수 부분은? 잘 안 해.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3분의 7 나왔대? 그럼 정수 부분은 몇이야? 왜요? 저거는 안 돼. 이거는 무슨 거야? 아니 7의 3분의 7승이 아니에요? 아니, n을 왜 구하냐고요. 애들 왜 안 보여요? n을 왜 구하는데? 그래야 K가 나오잖아요. 아니요. 알파랑 베타를 알면 k가 나오는 거지. 왜요?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k, 3분의 k니까. 그죠? 다시. 얘라는 수가 있는데 걔는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나오는 수야. 그지? 근데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3분의 7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근데 알파는 정수 부분, 베타는 소수 부분이야. 그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해서 3분의 7이 나왔다는 건 얘가 2고 얘가 3분의 1이라는 소리지. 당연한 소리잖아. 네가 저기서 당연하게 1과 3분의 1이라고 했듯이. 쟤는 지수잖아요. 지수? 3분의 7은 지수 아니에요? 로그에? 어? 제가 지금 로그에 지수가 어디 있어? 진수가 있지. 어? 아니 3분의 7은 그러니까 지금 얘가 3분의 7 났다는 소리잖아. 그럼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n이 이거란 소리야? 이거겠지. 어떻게요? n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봐봐. 생각을 해봐. 봐봐. 상용로그 배웠으니까 상용로그 해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에서 이 수의 정수 부분은 13의 정수 부분을 뜻하는 거야? 로그 13의 정수 부분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13의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은 로그 13 마이너스 1이겠지. 이게 배운 거잖아? 그럼 네가 말한 거랑 지금 네가 이 짓을 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n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아니라 로그 7의 n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로그 7의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3분의 7이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3분의 1이겠네? 즉 알파가 2고 베타가 3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알파랑 베타 곱한 값은 3분의 2니까 K는 2겠네. 알파랑 베타가 나왔으니까. 파베타가 그냥 K 아니었어요? 3분의 K구나. 응. 됐죠? 더 있나 질문? 123번. 123번. 요것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요런 게 소수 부분에서 좀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없어졌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였어. 정리하자. 상용 로그에서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 즉 뭐 예를 들어 2. 요거를 요렇게 보자. 예시 드는 게 더 낫겠다. 예시로 해볼게. 로그 2가 0.31이라고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도원아 숨쉬어. 로그 20은 1.3mm죠. 로그 200은 2.3mm고, 그지? 하나만 더 할게. 로그 2000은 3.3mm다. 상용로에서 이거밖에 없어. 다음, 이제 역으로 로그 0.2는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0.31이라 써야 되고, 로그 0.0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31이라 써야 되고, 로그 0.00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31이라고 써야 맞다. 그래서 결론은 이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타내는 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그래 0.69겠지. 마이너스 0.69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 자, 얘와 얘 공통점으로 보자. 이쪽이든 이쪽이든 진수에서 10의 거듭제곱을 제외하고는 핵심 숫자는 2지. 그치? 2에다가 10의 거듭제곱만 곱한 꼴이잖아. 진수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6개의 얘들을 봤을 때 진수를 구성하는 수가 10의 거듭제곱을 제외하고는 2밖에 없어. 그치? 2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소수 부분이 싹 다 똑같지. 소수 부분이 똑같아. 어떤 로그의 진수를 구성하는 수가 똑같다면 그 상용 로그의 값은 소수 부분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 오케이? 그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거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걸 마이너스 0.69로 계산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안 보이잖아. 쟤랑 관련이 있다는 게. 오케이? 됐지? 자, 다음 이제 이쪽과 이쪽을 나눠서 볼 거야. 이제는 정수 부분. 그러니까 얘들아 상용 로그의 값에서 소수 부분이 갖고 있는 역할은 뭐야? 진수를 구성하는 수가 누구냐라는 공통점을 보고자 하는 거지. 오케이? 다음 이제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뭘 의미하냐?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원래는 있었고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이니까 알아도 크게 지장은 없어 얘들아. 오히려 편해. 특히나 요구할 때. 요구할 때는 그냥 몰라도 그냥 하면 되는데 소수점일 땐 좀 헷갈리니까. 봐봐.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역할, 요때 양수값 나왔을 때는 정수 부분 봐봐. 얘는 2일 때 정수 부분 0이지. 20이면 1이고 200이면 2고 2000이면 3이지. 그래서 상용 로그 값이 양수일 때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하면 그게 진수의 자릿수다. 정수 부분이 0이잖아. 그럼 거기다 1 더하면 1이지. 그러니까 진수가 한 자릿수야. 1이잖아. 두 자릿수야. 2잖아. 세 자릿수야. 3이잖아. 네 자릿수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아까 내가 말한 소수 부분의 특징과 정수 부분의 특징을 알게 된다면 이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로그 2가 0.31이래. 오케이? 됐지? 그러면 로그 x가 12.31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때 x는 2를 가지고 있는, 됐지? 왜 2를 가지고 있어야 돼? x는 소수 부분이 0.31이니까. 됐지? 다음, 이 x는 몇 자릿수여야 돼? 13자릿수여야 돼. 오케이? 왜? 정수 부분이 12니까. 그러면 2에다가 13자릿수여야 되니까 공이 몇 개 붙겠어? 12개 붙겠지. 2, 0, 0, 0, 0, 0, 0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맞잖아.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의 12제곱이니까 12 더하기 로그 2니까 맞잖아. 오케이? 됐어? 됐어? 얘들아? 양수일 때. 근데 요거는 사실 안 배워도 그냥 너희가 하면 돼. 여기 3이 더해졌으니까 10의 세제곱이 더해졌겠구나 진수에. 곱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좀 헷갈려.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거듭제곱일 때가. 근데 이것도 알면 되게 쉽다. 보자 얘들아. 지금 여기는 뭐야?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0.2, 마이너스 2니까 0.02, 마이너스 3이니까 0.002.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쪼갰을 때 지금 소수 부분을 양수로 바꿔야 돼. 이런 걸로 바꿨을 때 나오는 정수 부분이 나타내는 바는 뭐랑 같냐?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오는 자릿수. 말이 긴데 말은 긴데 사실 별거 없어. 뭔 소리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 오는 진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겠구나.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진수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겠구나. 인 거야. 그러니까 123번에서 로그 321이 2.5065래. 얘들아 이거 일단 보이니? 정수 부분이 2니까 진수가 세 자릿수인 거야. 됐지? 보이지? 다음 이때 로그 n의 값이 마이너스 2.4935래. 얘들아 지금 요걸 줬는데 생뚱맞은 얘를 줬다는 건 얘네들의 의미가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그걸 못 찾았어도 이렇게 나오면 불편해야 돼. 왜?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꾸자. 바로 갈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4935잖아 지금 써있는 바로는. 그거를 마이너스 3과 0.5065로 바꿔야지. 이거 하면 이거 나오잖아. 아까 했던 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0.4935로 되어 있던 걸 얘한테 1 더하고 얘한테 1 빼는 거지. 그래서 소수 부분을 양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0.5065로 바꿨지?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상용 로그 다 줄어서 이거밖에 없어. 남은 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게 로그 n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0.5065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얘랑 비교해서 해석하면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요 n은 3, 2, 1로 구성되어 있는 수야. 3, 2, 1을 제외하고는 10의 거듭제곱밖에 없는 거야. 됐지? 소수 부분의 해석이 이거야. 다음 정수 부분을 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정수 부분의 의미는 이거랬지. 그러면 결론 여기 있는 요 n은 3, 2, 1로 구성되어 있는 수들 중에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00321이겠지. 3, 2, 1을 쓰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답이 1번이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하다. 요 정도는 알만하잖아, 얘들아. 여기는 사실 그냥 해도 돼. 20은 2 곱하기 10, 200은 2 곱하기 100, 얘는 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요것만. 얘는 그냥 너희가 하면 되잖아. 10의 거듭제곱 양수 쪽으로 가는 지수가 양수인 거듭제곱은 너희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소수점 여기 음수 쪽으로 나갈 때 요게 좀 헷갈리니까 요거는 요거 정도 하나는 알고 있자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 그 음수인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 그리고 얘든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 알고 있으면 편하다. 봐봐. 일단 얘는 그대로 냅두고. 이거 뭐 그냥 좋지. 일단 요거를 일단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이 제대로 보이게끔 바꿔주면 로그 n은 일단 과정까지 다 쓸게. 지금 써있는 바로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3010이지. 그래서 소수 부분을 잘 보이기 위해서 1 더하고 1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6990으로 바꿀 수 있어. 그지? 자,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야, 구하라는 애는 소수 부분이 0.3010인데 구하라는 애는 소수 부분이 0.6990이잖아. 관련이 없잖아, 원래는. 하지만 관련이 있지. 왜? 얘네 둘을 더하면 몇이야? 1 나오지. 1 나오잖아. 0.3010이랑 0.6990 더하면 1 나오잖아. 그럼 이 관계를 딱 봤을 때 너희 머릿속을 스치는 게 딱 하나 있어야지. 내가 상용 로그 값에서 딱 하나 외우라고 했던 거. 로그 2는 배운 대로 하자. 로그 몇? 5. 로그 5는 1마 로그 2잖아. 그러니까 로그 5가 몇이야? 0.6990이지. 1에서 0.390 거 빼니까 6990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로그 2만 준 것처럼 보이지만 뭐도 준 거야? 로그 5도 준 거야. 뭐긴. 그래서 로그 5가 0.6990이니까 이제는 맞지. 그러면 요 n은 5를 쓰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애니까 결론 n은 뭐다? 0.00 이제 세 번째 자리잖아? 거기에서 5가 나오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또 말했지만 로그 5는 까먹으면 안 돼. 자, 됐고 그러면 지금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했잖아? 그러면 한 문제만 하고 쉽시다. 126번. 126번.
근데 사실 126번 못 푸는 게 맞아. 네, 한번 해봐. 되는 데까지. 왜요? 풀었나 보게 궁금해서. 풀긴 풀었어요. 근데 봐봐. 근데 굳이? 아니요? 아니야. 아이. 어. 그러니까 얘들아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요런 얘기 이런 거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푸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조금만 더 줄게.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m이라고 했잖아. 그럼 로그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정수 부분 m과 소수 부분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로그 100n분의 1의 정수 부분은 n이래. 그럼 로그 100n분의 1은 정수 부분은 n이라고 줬으니까 됐고 소수 부분은 모르니까 베타라고 두는 거지.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이거 좀 어렵긴 해. 그러면 그러니까 좀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인 센스 말고 얘들아 하다가 보면 저절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값을 봤을 때 얘들아 야 n을 구할 방법이 없잖니. 더할 방법이 없잖아. n을 못 구하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근데 얘들아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n이 지워질까? 응? 더해야지. 이 두 값을 더할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n이 없어지잖아. 진수끼리 곱하니까.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n을 지워버리자. 그래서 둘을 더하면 좌변은 로그 n이랑 100n분의 1을 곱하니까 n이 지워져서 로그 100분의 1만 남지. 그리고 우변은 m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m과 n 값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지. 이거 뭔 소리 구하냐. 하지만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있지. 누구? 알파와 베타의 범위. 소수 부분이잖아. 어려워 얘들아. 잘 봐봐. 그래서 시킨 거야. 알파도 베타도 당연히 범위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오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이거지 않을까? 됐지?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얘들아 로그 100분의 1이 몇이니? 마이너스 2지. 이거고. 그러면 m 플러스 n은 뭐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지. 맞아? 그러면 나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까지 나왔잖아. 그럼 요 범위를 요까지 가주면 되겠지. 뭐 구하는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n. 자, 그럼 가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될 거고, 다음 마이너스 2 추가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써있는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되겠지. 됐어? 됐네? 내가 알고 싶은 n 플러스 n의 범위는 이렇게 나왔어. 근데 n 플러스 n은 정수잖아.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밖에 없지. 그래서 얘네 이 n 플러스 n의 값의 합은 정답 1번. 이 되겠다. 왜냐면 아예 모르잖아. 이 값을 알 방법이 없잖아.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다 했다 얘들아. 상형 로그 마무리 짓고 함수 넘어갑시다.